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효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26일 관심 종목, 효자 종목 시간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제 채널 보니까 어제 이게 오타가 났었네요. 이거 25일이죠. 왜 24일이 두 개 있나 했네. 26일 관심 종목이고, 또 내일도 우리 효자 종목, 효자존 잘 찾아봐야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지금 조금이나마 수익을 챙겨드리고자 이렇게 매일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고 2차전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제 채널 구독자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지금 개미들이 거의 다 2차전지는 한 종목씩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차전지가 지금 오늘도 어제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하락을 했다. 그것도 시간 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뭐 외국인 매도도 있었겠지만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뉴스 중에 GM 뉴스가 있었거든요. GM 전기차 생산 목표치 하향, 2차전지주 줄줄이 하락, 2차전지주 줄이 오타 아닌가요? 2차전지 줄줄이 하락 이렇게 있는데, 이 기사 때문인지 오늘 2차전지는 굉장히 좀 약한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그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지금 생산 목표를 낮춘다라고 하죠. 이러면 당연히 2차전지 테마한테는 약간 악재성 기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차전지뿐만 아니라 2차전지가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지수도 하락을 하고 모든 테마의 투심이 약해졌어요. 근데 오늘 그 좀 많은 테마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옴시티는 그 카타르 쪽이 강했죠. 그리고 광군제 테마의 등장, 그리고 페렴이 이제 실질적으로 테마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이 오르면서 강한 테마로 이제 등장을 했고, 그리고 바이오주, 당연히 페렴 테마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니까 바이오주의 강세가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바이오 테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좀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바이오 테마가 아무리 지수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도 그 투심이 안 좋잖아요. 지금 투심이 안 좋죠? 이러면 급등락이 심합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주식을 안 보고 딱 뭐 밥을 먹고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5%, 10% 이런 하락이 나오죠. 장이 좋을 때는 어때요?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이런 급락이 안 나온다고요. 투매, 패닉셀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지금은 지수가 굉장히 밑에 구간이고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면서 이런 투매 그리고 패닉셀 이런 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을, 효자 종목도 그래요. 들어갔을 때 뭐 자동 손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은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할 때입니다. 아니면 쉬어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그나마 지수가 안 좋을 때 내 계좌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제 거 요약을 해보면 미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가 또 엄청난 매도세로 투심의 저하, 거의 외인이죠, 외인. 그래서 지수의 하락, 반면 네옴시티 광군제 테마의 등장, 페렴의 강세, 바이오주의 강세, 다른 테마들의 약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팔 전쟁도 약했어요. 보통 지수가 안 좋으면 이팔 전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해지죠? 해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얘네가 올라갔냐? 아니요. 얘네도 안 좋았습니다. 왜냐? 이 긴장감이 어제 밤에 긴장감 완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장 중에는 또 약간 가자지고 다시 쳐들어가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찍기 전에도 속보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다시 전쟁을 할 것처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시리아, 알레포 공항의 공습 이런 기사도 나왔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이팔 전쟁의 반등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일 일어나서 우리는 이팔 전쟁 계속 또 봐야겠죠? 매매하기 전에 항상 이팔 전쟁 쳐보시고 저 휴전 쪽으로 기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확전 쪽으로 기사가 나오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원자재 가격 이런 거 한 번만 체크하시면 그러면 매매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오늘 이팔 전쟁 테마 중에 방산이 올랐는데, 이 방산은 이팔 전쟁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카타르 때문에 오른 거예요. 카타르에서 우리 윤 대통령이 이 방산, 또 LNG, 그리고 식량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MOU 뭐 협약 맺고 수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방산이 오른 거지, 이팔 전쟁 때문에 오른 건 아니다. 그래서 이팔 전쟁도 다 약세였고 지수도 다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던 테마는 당연히 이제 사우디, 네옴 이 테마 애들 오늘 그래도 잘 버텨줬고요. 여기서 강했던 건 네옴시티보다는 스마트팜.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사우디랑 카타르를 갔죠. 카타르 일정이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비행기 타고 귀국을 하시죠. 그래서 내일은 요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얘네 강했고, 폐렴. 이거가 지금 공포감이 또, 이런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은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니까. 당연히 많이 확진이 되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바이오 테마, 폐렴 테마의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상승 초입일 수도 있고,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테마는 굉장히 강했는데 다른 테마들은 엄청나게 약했죠. 그래서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그때 당시에는 저도 코로나 테마만 해서 수익이 크게 났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광군제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광군제 테마, 얘네들은 보통 리오프닝 테마죠. 여기에는 뭐 화장품, 관광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오늘은 화장품 테마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여행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우리는 테마주를 매매함으로써 이것만 보면 되죠. 나머지는 다 너무 우량주예요. 나머지 다른 테마는. 그래서 화장품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지금 포시에스가 아니고 솔트웨어가 세 가지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스마트팜. 이거 세 가지요. 최근 가장 강했던 이런 세 가지의 테마를 엮어서 얘가 시세를 계속 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시간 외에서 많이 상승했다가 다 반납하고 마감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묶어놨는데, 오늘 클라우드의 대장은 한싹이었습니다. 한싹. 얘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YTN, 최근에 유진기업이 인수를 하면서 YTN도 강하다. 근데 유진기업은 지금 또 하나, 얘도 두 개죠. 하나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 기업한테 투자를 했대요. 우리나라. 근데 거기에 유진기업이 또 관련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고, 하나는 YTN 인수. 이렇게 해서 오늘 유진기업이 좀 강했다. 그리고 양자는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요거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얘네 테마가 강했고,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딱 얘네들만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약세 테마는 2차전지 당연히 약했고요. 로봇, 28전쟁, 흑연. 흑연은 KBG만 괜찮았어요. 상부는 시간 외에서 이렇게 많이 떠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럼피스킨병도 오늘 약했지만 시간 외에서 6개 테마가 강했죠. 자, 이 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뭐 살처분 당하고 이러니까 닭이나 아니면 돼지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나 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람들도 소는 불안하죠. 우리 어차피 소고기 먹을 때도 소고기랑 크게 영향은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심리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은 당연히 소고기 매출이 많이 줄고 육계 쪽으로 더 많이 늘겠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 육계, 뭐 마니커 FNG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정작 백신 테마, 럼피스킨 병의 백신 테마 애들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다.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어서 며칠 더 두고 보면 되겠죠. 이게 빨리 지금 불씨가 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 약세. 그리고 재건, 어제 푸틴이 갑자기 뭐 죽었다 살았다 했죠. 그래서 잘 살아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재건주가 조금 약한 흐름. 그래도 오늘 그 28전쟁 긴장감 완화 때문에 약간 휴전에 대한 뉘앙스가 어제 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재건이 그 뉴스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는 시가가 밀리진 않았어요, 많이. 근데 결국은 장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 그래서 재건은 오늘 약했다. 보합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테마고요. 반도체 테마도 지금 지수 안 좋은데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세계 증시는 지금 보합권이에요. 뭐 많이 떨어진 데도 없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떨어졌죠. 또 역시 K증시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닥이 오늘 터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터키 빼고는 뭐 우리나라가 뒤에서 2등을 했다. 그리고 원자재는 금이 지금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죠. 계속 1988달러, 9달러 이렇게 가는데 국제 금값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2000달러 또 넘을지 봐야 되겠고, 원유랑 천연가스는 지금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50원, 원래는 최근에 60원 뭐 이렇게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 주식하기 전에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 어제 그리고 그 미장이 좋았었는데,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런 28전쟁 긴장감 완화 뉴스, 휴전 뉴스 그런 게 나오면서 조금 미장은 좋았다. 근데 우리나라 K증시는 오늘 좋을 걸로 저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미증시가 1% 가까이, 나스닥이 0.93% 상승하면서 끝나서 오늘 좋을 것 같았는데 역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좀 하락을 했는데 내일 좀 두고 봐야겠죠. 요즘은 그렇게 미장을 따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2차전지 때문에. 2차전지가 오른 날은 전체적으로 우리 K 증시 분위기가 좋고요. 좀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안 좋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뉴스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요거 아까 보여드렸죠? 오늘 2차전지 떨어진 이유가 요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26일 미국 방문, 11월 바이든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히토류나 이런 애들이 조금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흑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그 중국이 저런 자원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하잖아요. 근데 정상회담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악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난다는 건 어느 정도 너무 관계가 나쁜 건 아니겠죠. 관계가 아예 틀어졌으면 만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시고 진짜 만나는지 아니면 저번처럼 만난다 하고 뭐 하루 이틀 전에 또 취소하는지 이거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오늘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출 통제 앞당겨 실시를 한다고 해요. 중견제 가속. 이게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죠. 뭐 미중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또 수출 통제 이런 거 앞당긴다 하고. 바이든 빈살만과 전화통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나도 사우디와 협력할 것. 이런 거는 좋아요. 그래서 오늘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진 것도 있죠. 사우디랑 미국이,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랑 사우디랑은 원래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관계 개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좀 애매해지다가 다시 저렇게 관계 개선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보통 좋죠. 사우디랑은 빈살만이랑 친하고. 근데 바이든은 예전에 여기 부하가 죽었었죠. 사우디 그 쪽에서 한번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엔 가자지구 휴전 요청 거부. 당신들이라면 할 수 있나? 라고 해서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인데 별 반응은 안 해줬어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흥구석유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 개파락이 8%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반등을 한 거 아닌가. 하지만 밀려서 끝났죠. 그리고 흥구석유는 저는 28 전쟁 테마의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으로 보고 있고 뭐 이런 구간 잘 지켜지는지 여기서 한번 또 튀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2차 전지주 끝물을 하락세라고 해서 이런 건 당연히 투심을 안 좋게 하는 그런 기사고 이런 거 괜히 가져왔다 그죠? 안 봐도 됩니다. 한 카타르 포괄적 전략 동반자 벽상 5조 규모 LNG 선 계약 수주라고 해서 오늘 여기 보시면 스마트팜이 대장으로 갔어요. 테마가. 그리고 나서 LNG랑 뭐 방산도 살짝 반등을 했고 장 끝날 때쯤 방산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거 천궁 사우디 수출 유력 날개단 LIG 한화. 근데 얘네들은 너무 우량 주고 사실 그렇게 잘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매매하긴 힘들어서 방산 테마에 제가 껴놓진 않았어요. 요즘은 뭐 이런 기사도 있다. 오늘은 카타르의 스마트팜이 대장 역할 주도 테마 역할을 했다. 이렇게 1초 만에 184억 원 팔아치워 11월 11일 광군제가 중경제 살리네. 이런 기사가 있었고 광군제가 조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런 뭐 추석이나 설날 연휴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2, 3주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동안 이제 한국 여행이나 아니면 여행 와서 또 화장품 사고 그럴까봐 오늘 광군제 테마, 리오프닝 테마가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뭐 마녀 공장, 뷰티 스킨 이런 화장품 테마가 가장 시세를 많이 줬고요. 화장품 테마만 보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다른 테마가 올라오면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기준봉을 세운 일단 마녀 공장을 볼 건데 걔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풀리고 조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은근히 좀 나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내일은 볼지 모르겠네. 요거 아까 제가 말한 거죠. 엔비디아 한국 AI 스타트업의 첫 투자라고 해서 유진 기업이 요거 관련주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양자 뉴스가 많이 나와서 장중에 우리로랑 엑스게이트 이런 애들이 시세를 많이 줬었죠. 최근 대장은 원래는 우리로였는데 엑스게이트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가 증거금 100% 이걸로 바뀌면서 엑스게이트가 더 시세를 잘 주고 있죠. 그래서 양자 저런 기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 봐야겠죠. 추적을 계속 해봐야 되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데 뚫어주면은 한번 시세를 시원하게 줄 것 같고 우리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데서 박스권 고점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데 저런 저항을 계속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뚫리고 한번 시원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양자도 우리는 계속 그 테마에 넣어놓고 주가를 봐야겠죠. 미 스타트업 스핀 기반 양자 컴퓨터로 1000 큐피트 돌파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양자 기술 정책 총리가 이끈다. 공공산업 양자 도입 촉진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기술은 지금 좋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이온큐 업계 최초 발윤 기반 29개 알고리즘 큐비드 달성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거를 했다고 해요. 양자 기술 축제 한마당 퀀텀 비전 코리아 2023 요거를 했다라고 해서 시세를 반짝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럼피 스킨병 총 29건 발생에 백신 170만 마리 추가 도입 예정이라고 해서 백신 테마가 오늘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늘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재료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럼 백신 테마, 백신을 다루는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어때요? 정부에서 저렇게 계속 저거를 구매를 하면 매출이 오르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럼피 스킨병 확산으로 우시장 폐쇄라고 해서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오늘은 저런 백신 테마보다 6개 테마가 더 움직였다. 테마주 대신 비트코인, 코인 거래소 거래 대금 코스피 추월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이 오전까지는 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지트랑 우리 기술 투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재용 5G 정의선 수소 사우디 네옴시티의 한 기술 녹인다라고 하는데 5G 하면은 최근에 강했던 머큐리나 에이스테크 이런 애들이 생각나죠. 근데 얘네들은 오늘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관심 종목에서 지금 계속 넣고 보고 있는데 시세 한번 또 이런 거 증권가에 이런 뉴스 붙여서 시세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소는 약간 수소 테마는 좀 약해요. 우량주도 많고 그 뭐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은 좀 끼가 별로여서 굳이 이거 수소 테마는 안 봐도 된다. 그래서 5G만 움직이면 볼 것 같고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어차피 할 거 많습니다. 인트론 마이코 플라즈마 검출 키트 국내외 출시라고 해서 요게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죠? 아니네. 얘가 간 게 아니구나. 오늘 시세를 줬었어요. 이거는 안 봐도 되겠다. 어차피 우린 대장만 보면 되겠죠? 저는 얘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간 줄 알고 가져왔는데 시간 외에서 5%나 떨어졌네요. 그러면 볼 필요 없다. 이게 클라우드입니다. 정부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적용 추진해서 오늘 기사는 아니고 어제 기사인데 이것 때문에 오늘 한싹 대장으로 갔고요. 그리고 솔트웨어 얘가 2등 그리고 나무기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솔트웨어는 아까처럼 아마존, 클라우드, 스마트팜 다 엮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늘 시세를 주고 많이 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15%, 16%나 하락을 했는데 이런 갭 메꾸고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지 보면 되겠죠. 이거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를 깨면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은 갭만 메꾸고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얘는 사실 이거 상승형 음봉이잖아요. 상승형 음봉은 또 내일 오전에 추세를 보고 하면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형 음봉이 뭐냐면 자, 어제 양봉이었는데 오늘 음봉이죠. 갭이 많이 떠서 시세를 주고 시가보다 종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어제보다 고점이에요. 그쵸? 그럼 이런 거를 상승형 음봉이라고 합니다. 상승형 음봉이 나오면 보통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뭐 대장은 한싹이니까 굳이 저거를 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는 이게 다고요. 오늘 또 효자 종목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세 테마를 가장 조금 강한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사우디, 카타르, 네옴시티, 그리고 페렴, 광군제, 클라우드, YTN 요 순인데 양자는 내일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시간 외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보면 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히림 같은 경우는 어제 대장이었죠? 네옴시티 대장이었는데 얘는 오늘 효자준 여기였습니다. 여기 9,800원서부터 9,600원이었고 요거 하신 분들은 지금 시간 외에서 수익이죠? 저도 수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갭이 내일 5%나 뜨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 여기를 뚫고 가면은 돌파 매매 할 수 있겠죠? 이런 구간. 하지만 신규 하실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내일 팔 건데 시가부터 팔 건데 괜히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물량 받으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보유자들 내일 매도 잘 하시고요. 10,000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지금 1080원입니다. 10,000원 밑에서 시가부터 논다.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10,000원 돌파할 때 다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고 시가에 봐야 된다. 우리는 매도를 할 거다. 이렇게. 근데 시가부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지켜지는지 시가가 잘 지켜지는지 그거 보시고 시가를 깬다 그러면 10,000원이 잘 지켜지는지 그렇게 보신 다음에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런 데서 추매를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하에 하시면 되고 내일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 저는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듬지팜은 내일 당연히 봐야 돼요. 근데 얘는 갭이 많이 뜰 것 같아요. 오전에 상한가를 간 게 엄청나게 강한 상한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풀렸습니다. 상한가가. 그쵸? 이런 것들은 갭이 많이 뜰 텐데 자, 오늘 사우디 네옴시티랑 비교해보면 어제 어땠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얘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어요. 히림이 네옴시티가. 그럼 카타르도 내일
개파락은 안 할 것 같은데 시가부터 내리 꽂을 수도 있습니다. 갭 높게 떠서. 그래서 얘는 갭이 높을 것 같고 시가에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가 만약에 갭이 적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갭이 적어. 그리고 내일 시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5% 정도가 떴어. 근데 5% 정도 떴으면 괜찮죠? 그러면 오전에 엄청나게 강하게 가고 오후장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10% 이상이야. VI 시작을 해서 2분 늦게 시작을 하죠. 그럼 9시 2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0% 이상 갭이 떴으면 여기서 살짝 뭐 이렇게 시세 주고 요거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까지 얘가 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 이런 투심을 봤을 때는 오전에만 강하고 오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는데 갭이 뭐 20%를 떴다. 그러면 눌림은 이런 데서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 근데 만약에 갭이 10%밖에 안 떴어. 그래서 내리 꽂아서 여기 3,105원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비중 적게 하시면 되겠죠. 20% 떴으면은 여기선 비중 10% 떴을 때보다 어느 정도 더 하셔도 돼요. 왜냐? 20%나 뜨고 떨어진 거랑 10% 뜨고 떨어진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막 이런 데서 잡은 사람들은 이런 데서 물 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떴을 때 비중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때보다. 아시겠죠? 그리고 갭이 이렇게 갭 적게 뜨면은 저는 시가 베팅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눌림 절대 안 잡습니다. 시가 베팅을 하면 눌림을 안 잡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여기 상한가 자리에서 해봐도 된다면서요. 네, 여기서는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근데 이거를 강하게 깨거나 한 번 반등이 나왔는데 또 하는 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요즘 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갈 때 한 번 하고 이런 상한가 라인에서 한 번 반등 나오는 거 그것만 먹고 말 거예요. 그 이후에 눌림 안 잡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전에만 할 거고 눌림은 잡지 않는다. 눌림을 잡을 거면 갭 많이 떠서 상한가까지 내려왔을 때만 한 번만 눌림을 잡을 예정이다.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국제약품. 얘도 재료가 괜찮아요. 저는 오늘 가장 강했던 테마는 이 카타르 스마트팜이랑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페렴의 대장이 국제약품이죠. 그래서 얘도 상한가를 닫았고 저는 상따를 했어요. 근데 일봉상은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최근 이런 시세봉이 2번이나 나왔었고 이 물량을 오늘 흡수를 했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일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갭이 적다면 당연히 시가 베팅을 할 거예요. 근데 갭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상한가 라인에서부터 밑으로 눌림을 잡을 예정입니다. 갭이 많이 떴으면요. 아시겠죠? 저는 이거 상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일 뭐 10% 이상 뜬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로 매도하겠죠. 하지만 뭐 5%, 3%이 정도다? 그러면 당연히 불타기를 할 겁니다. 불타기가 뭐라고 했죠? 내 평단이 여기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 이럴 때마다 사는 거를 불타기라고 해요. 올라가면서 산다. 근데 물타기는 뭐예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물타기죠. 그래서 내일 요거를 해볼 예정이다. 갭이 적다라고 한다면. 아시겠죠? 대성 미생물은 이틀 동안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럼프스킨병의 대장이고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고 저는 여기를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여기를 깨고 시간 외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죠. 3.8%가 떨어졌는데 얘가 내일 5일선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5일선에서 시작을 하고 살짝 밑에서 시작을 하겠네. 왜냐면 시간 외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한번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효자존에서 한번 반등을 했고 내일은 13,600원 600원에서 시작을 한다. 여기 이게 얘가 점상을 갔어서 이런 구간이 매물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얘도 뭐 시가를 깨면은 눌림 잡는 거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불안해요. 반등 나올 때 얘는 합시다.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눌림 잡지 말고 반등 나올 때. 근데 반등이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지금 떨어지다가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한 번 더 떨어지죠 최근에는. 그래서 저점을 더 밑으로 깨거나 아니면 저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고 이 고점까지 넘어갈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통? 다시 떨어져도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떨어지고 여기 이 전 저점보다 높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V자로 반등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보내주면 돼요. 아니면 소액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걸로. 이거는 재료 연속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탑 머티리얼은 지금 굉장히 수상해요.
얘 보시면은 차트를 얘 시간 외에서 2% 정도 올랐거든요. 2.29% 상승을 했는데 자 어제 시가에서 저 이거 살짝 손절했다 복수했죠. 바로 이때. 근데 어제 시가에 대량 물량 나오고 바로 흡수해 주더니 어제 종가가 상한가 라인 위에서 끝났고 오늘 시세 크게 주고 다시 상한가 라인을 지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구간이 지켜지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한다? 계속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 조금 해봐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바로 손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수상해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최근에 굉장히 강해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고 자 외국인이 최근에 뭐야 최근에 지금 4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보이시죠? 얼마 들어온 거야? 400억 500억 가까이 들어왔네요. 4거래일 동안. 그래서 차트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번에 뭐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테마가 지금 강하죠.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눌림 첫 눌림 나왔을 때 여기서 잡을 거예요. 첫 눌림 여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일 더 올라가면 보내주면 돼요. 하지만 첫 반등 먹을 겁니다. 이 종목은 끼가 너무 좋아. 그리고 최근 지수도 안 좋은데 4거래일 동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요거 첫 반등 먹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여기 오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 그대로 올라가면 그냥 보내주면 돼요. 타점 다시 잡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오고 우리 효자존까지 안 오고 효자존 위에서 반등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쉽지만 보내줘야 돼요. 장 좋을 때는 뭐 따라 사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장이 안 좋으니까 보내줘요 그냥.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36,500원 정도부터 35,000원까지 1타점으로 잡고 들어가면 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싹도 오늘 클라우드로 상한가를 갔는데 얘도 끼가 좋죠. 그래서 지금 종목이 많아서 사실 저는 한싹 좋아하거든요. 예, 저런 거 저한테 수익 많이 줬죠. 근데 내일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한가가 오늘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5일선은 올라탔고 10일선도 올라탔고 얘도 갭 많이 안 뜬다면 얘도 시가 베팅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시가 베팅을 했는데 이런데 깨면은 시가를 깨거나 너무 쉽게 깨거나 아니면 오늘 종가 22,750원을 깨면 바로 손절을 해야겠죠. 얘도 시가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신신제약 얘도 좋아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얘는 뭐 중국 1위 제약사 시노팜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최근에 갔는데 분봉에서도 오늘 돈이 많이 들어왔고 여기를 지켜줬습니다. 종가를 지켜주고 시가까지 돌파하면서 끝났는데 시간 외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7,550원. 그러면 여기겠죠? 시가네요. 오늘 시가. 그래서 얘는 이 구간을 저는 잘 볼 것 같아요. 여기서 돌파할 때 조금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도 눌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눌림을 한다면 전 여기 볼 것 같아요. 돌파 아니면 눌림. 이렇게 7,000원까지. 7,250원부터 7,000원까지 이렇게 볼 거고 그거 아니면 오늘 종가 돌파할 때 돌파 매매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 보이는 게 당연히 우등지팜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만큼 갭이 많이 뜰 것 같고 그 다음은 국제약품이 좋아 보여요. 그 폐렴의 대장이죠. 폐렴은 전염병이고 전염병은 금방 잡히지 않아요. 점점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오늘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하루 뭐 이틀 물려도 이렇게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국제약품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한싹은 저랑 잘 맞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고 한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내일 오전에 한다 그러면 국제약품 할 것 같고 한싹도 살짝 볼 것 같고요. 이렇게 우등지팜은 못하겠죠. 갭 너무 많이 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얘랑 국제약품, 한싹, 우등지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히림은 보유자들 하시고 전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랑 탑머티리얼은 수상해서 지켜볼 거예요. 신신제약은 아까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제 조건에 맞을 때만 매매하는 겁니다. 제가 주시하는 종목을 써놓은 거지 이거를 다 한다가 아니에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시가에 얘를 잡았어. 그런데 다른 종목이 효자존에 막 오고 이럽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매매하는 걸까요? 아니요. 얘만 하는 거예요. 얘만. 아시겠어요? 종목 되게 지금 많아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고요. 한싹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얘만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좋은 타점에 온다 해도 한 번 더 지금 효자존 있는데 좀 더 떨어지면 그때 하자. 그러면 안 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하면 수익이 더 잘 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2종목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대 2종목까지는 가능한데
세 종목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두 종목도 최근에는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한 종목만 수익 내고 나와서 다음 종목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하루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주식시장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수익 안 났다라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길게 보면 뭐예요? 결국 효자와 공부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이기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하락장이고 투심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고, 지수가 반등하면은 그때 우리는 큰 수익을 또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2차전지 및 전체적으로 다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